여러분, 혹시 자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세계적인 천재로 키운 자식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독일의 클라우디아 슈타인이라는 63세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유럽 전체 수학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냉철한 천재가 한국의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3년간 행방불명이었던 딸이 한국에서 벌인 충격적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가운 수학자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마법 같은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슈타인입니다. 올해 63세죠. 유럽 전체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수학자는 없을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수학과 교수이자 유럽수학자협회 전 회장이거든요. 제가 증명한 슈타인의 정리는 지금도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노벨상은 없지만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심사위원을 15년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블랙커피 한 잔, 토스트 반 조각. 감정이라는 건 변수를 만들 뿐이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변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살았어요.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민수라는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쌓아 올린 제 철학이 산산조각 났어요. 안녕하세요, 슈타인 교수님. 저는 헬레나의 남편 박민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찾고 계실 헬레나는 지금 저와 함께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딸이 생겼어요. 이름은 지윤이고 이제 3살입니다. 헬레나가 직접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헬레나. 제 딸 말이에요. 34살인 제 유일한 작품이자 자랑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사라진 헬레나를 찾아 사립탐정까지 고용했거든요. 인터폴에도 실종 신고를 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니. 헬레나는 5살에 미적분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8살에 대학 수학 과정을 마쳤고 12살에 박사 과정에 입학했어요. 2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3살에 교수가 됐죠. 유럽 최연소 종신 교수였습니다.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헬레나만큼은 제가 만든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게다가 동양인과 말이에요.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 옆에 까만 머리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동양인 남자도 보였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원시적인 옷을 입고 있다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40년간 키운 나의 걸작품이 한순간에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연구실 벽에 걸린 헬레나의 박사학위 수여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 헬레나는 차갑고 완벽한 표정이었어요. 감정 없는 완벽한 수학자의 얼굴이었죠. 그 옆에는 헬레나의 대학 졸업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20살의 헬레나가 졸업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헬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졸업식 날인데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그날 헬레나가 엄마,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졸업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것을.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에 논문 준비나 해라고 차갑게 답했었죠. 사진 속 헬레나의 슬픈 눈빛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잠그고 1시간 넘게 울었어요. 하지만 한복을 입은 헬레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유일한 작품이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헬레나를 데려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평생 학회 출장 외에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아시아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인 줄 몰랐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더군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두 눈을 반짝이며 독일, 아인슈타인 나라, 베토벤 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더군요.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헬레나가 보낸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양쪽으로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더군요. 기와지붕의 나무 대문, 작은 마당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헬레나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한옥스테이 지윤제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3년 만에 만나는 딸, 처음 보는 사위, 그리고 처음 보는 손녀까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헬레나가 나타났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헬레나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딸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가운 정장 대신 부드러운 한복, 꽁꽁 묶었던 머리 대신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긴 머리. 더 충격적인 건 헬레나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키운 딸은 항상 진지하고 냉정했는데 지금 헬레나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헬레나가 한국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독일어로 정말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내 남편이 메일을 보냈더구나. 3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서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 뽀얀 피부의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거예요. 지윤이 제 손녀였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아이와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헬레나를 키울 때도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오직 공부만 시켰죠. 지윤이가 제 다리를 꽉 안으며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 높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키가 185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한복 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민수입니다. 한국식으로 깊게 절을 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들어오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안내했습니다. 한옥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높은 천장에 굵은 나무 기둥, 따뜻한 황토색 벽지에 한지로 된 창문. 마루바닥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곳곳에 전통 소품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옥스테이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헬레나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민수 오빠가 한옥 복원 전문가거든요. 제가 독일어, 영어 가이드를 맡고 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대추차라고 하더군요.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났어요. 지훈이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독일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헬레나가 통역해줬죠. 독일은 아주 먼 나라란다. 비행기로 12시간 가야 해.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우와, 할머니 진짜 멀리서 왔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 어딘가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 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옥 복원 건축사로 일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건축 기법을 연구해서 옛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민수 씨가 자신의 작업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무너져가던 고택들이 아름답게 복원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죠. 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민수 씨가 직접 만든 한식이었습니다. 불고기, 나물, 김치, 된장찌개까지. 독일 음식에 익숙한 제게는 신기한 맛들이었어요. 헬레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니?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있었잖니? 그게 내 운명이었어. 헬레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는 논문이 아니에요. 공식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니? 네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엄마는 저를 수학기계로 키웠어요. 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연애도 못하게 했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미술도 쓸데없는 것이라며 금지했잖아요. 헬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웃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내 재능이 뭐가 중요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그제서야 제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던 제가 말이에요.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요, 할머니. 지훈이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철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헬레나가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옛날 물건들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가 보관하고 계신 제 물건들이에요. 추억이니까 가져가세요. 그 중에 낡은 일기장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중고등학생 시절 일기들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그 일기장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1995년 10월 12일. 민지가 생일 파티에 초대해줬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셨다.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수학 문제나 풀어라라고 하셨다. 결국 못 갔다. 1998년 5월 22일.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다.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때문이래.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진을 SNS에서 봤다. 나만 집에서 미적분 공부를 하고 있었다.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집에 있다. 엄마는 또 학회에 가셨고 나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창밖으로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2000년 3월 15일. 17살에 대학에 입학했다. 모든 언론이 천재소녀라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 수학은 좋아하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싶다. 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헬레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천재를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헬레나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때 헬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지훈이와 함께 서울 구경 어때요? 잠깐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다. 다음날 아침 종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헬레나가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옛날 메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 메일을 보다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온 메일이었거든요. 제목은 한스 슈타인 환자 진료기록 요약이었습니다. 한스. 제 남편이자 헬레나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스 슈타인 당시 29세 환자는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성 결핍 및 감정 표현 장애 증상을 보임. 아스퍼거 증후군연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대인관계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증상 호소. 한스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25살에 수학 박사가 됐고 28살에 교수가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정말 힘들어했죠. 결혼 후에도 한스는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감정 표현을 전혀 못했거든요. 헬레나가 태어났을 때도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의 아이군이라고만 했었죠. 한스는 헬레나가 5살 되던 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은 공포가 자리 잡았어요. 헬레나도 아버지처럼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사람보다는 학문을 택하게 만들었어요. 헬레나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상처를 준 거였나 보네요. 도서관 창가에 앉아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까지. 나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때 헬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지훈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발표회? 네, 우리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훈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잠깐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발표회 당일 아침 헬레나가 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자주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정말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니? 지훈이가 할머니도 한복 입으셨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민수 오빠 어머님 것인데 빌려왔어요. 저는 평생 독일 정장만 입고 살았어요.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 그게 제 유니폼이었거든요.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63년 살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의 제 자신을 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제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헬레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던 제가 말이에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드디어 지훈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무대에 올라간 지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지훈이가 저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독일에서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나 걸렸대요. 우아하며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똑똑해요. 수학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대학교에서 선생님도 하셨어요. 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저랑 김밥도 같이 만들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언제 김밥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처음엔 김밥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단무지 자르는 것도 잘해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동화책도 읽어주세요. 독일어로도 읽어주고 한국어로도 읽어줘요. 동화책은 또 언제 읽어줬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래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지훈이 할머니예요. 지훈이가 무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40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저를 보며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지훈이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잘했어요? 응,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독일에서 그 먼 길을 손녀를 위해 오시다니. 지훈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경복궁도 가고 한강공원에서 치킨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김밥도 만들어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까지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자주 와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해요. 할머니 언제 또 와요?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물었어요. 곧 올게. 할머니가 지훈이 보고 싶을 테니까. 12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63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독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지 쓰기였습니다. 평생 논문과 수식만 써왔던 제가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헬레나와 지훈이에게. 엄마는 63년 동안 틀렸게 살았어. 지훈이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한 달 후 유럽 수학자협회에서 명예 은퇴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수학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3살짜리 아이의 웃음을 어떤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수학은 논리를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삶은 사랑이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영상통화를 켰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할머니, 나도 수학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자가 되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그래. 하지만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할머니가 지훈이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엄마가 지훈이를 꽉 안아주는 마음이고 아빠가 지훈이와 놀아주는 마음이란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화면 너머로 지훈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가 평생 연구한 어떤 수학 정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헬레나네 한옥 옆에 작은 집을 얻어서 지훈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함께 한강공원에서 놉니다. 저녁에는 지훈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줘요. 가끔 지훈이가 할머니 수학 가르쳐줘요라고 하면 웃으며 대답해요. 지훈아, 수학은 나중에 배워도 돼. 지금은 사랑을 먼저 배우자. 그러면 지훈이가 제품에 폭 안기며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식을 찾았어요. 바로 할머니 손녀 완벽한 행복이라는 공식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